자, 이번 시간부터는 기계제도 기초 이론들 배울 거고요. 제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내 임의로 그리는 거는 스케치라고 해요. 스케치.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작업을 주고 간 것들. 그걸 다른 사람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현을 해주는 것들을 자기가 임의로 규정해서 남한테 보여주게 되면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요. 그걸 전화기나 문자나 그렇게 따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걔를 어떤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쉽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규칙. 요거는 뭘 표현한 거다. 요거는 어떤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 거다. 라고 하는 것들. 그 규칙을 규격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규격. 여기 있는 규격. 이 규격은 다른 말로 스탠다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표준이죠. 네, 스탠다드. 그 스탠다드가 우리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KS라고 합니다. KS 규격. 우리나라에서는 KS 규격을 쓰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스, 독일은 DIN, 미국은 안시, 또 어디 있을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집인가요? 그렇게 나라마다 그 나라에 맞는 규격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 KS 규격하고 일본 지스 규격하고 좀 유사한 점이 많아요. 과거에 규격을 처음 만들 때 일본에 있는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그때 규격화를 많이 좀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규격이랑 KS 규격이랑 지수 규격이 좀 유사했는데 근래 들어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품들이 서로 왕래를 하게 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러시아나 그쪽에도 서로 같은 제품을 기계를 서로 주고받고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나라별로 있는 규격을 말고 통일해서 사용을 하자라고 만들어진 것은 ISO 규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국제 표준 규격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를 가든 이 규격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동일한 치수 크기라든지 어떤 강도라든지 그걸 보장을 해주는 그런 규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보면 여기 도면의 크기와 양식은 KSB ISO 5457 표준 A열 크기에 따른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적어놨는데 도면의 크기와 양식, 도면의 사이즈 그리고 표현하는 방법은 KSB ISO 5457 표준이라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후에는 이제 작업을 여러분 하시게 될 거예요. 여기는 KS라고 하는 거는 앞서 말했지만 우리나라 표준 규격입니다. KS, 코리아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B라고 하는 글자는 기계 계열입니다. 기계 쪽에서의 분류 기호를 B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ISO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우리나라 표준 규격으로 예를 들어 KS, 기계 계열, B, 어쩌고 저쩌고 하는 번호를 붙인 규격을 써왔는데 이 규격을 전 세계 사람이 다 통용하고 있는 ISO 규격하고 서로 호환되게 만들어준 편집된 규격이 이렇게 붙어요. 저 KSB 어쩌고 저쩌고에서 ISO를 반영을 해서 만들어진 규격은 KSB ISO라고 하는 그런 넘버링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호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걸 내가 찾고 싶으면 개수 규격에서 이쪽 번호를 다 찾아서 검색을 해서 보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 교재에서 여기 있는 것들에 주로 쓰는 부분들을 거쳐와 가지고 지금 서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 교재 내용을 보셔도 되고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KSB ISO 5457이라고 하는 이 표준 규격을 열어서 열람을 하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규격은 돈을 주고 원래 사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나라 표준 인정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출력이라든지 다운로드는 힘들지만은 그건 실제로 이제 사셔야 되고 그냥 내가 읽어보겠다. 그 정도 열람하는 거는 무료로 가능하거든요. 그 사이트가 검색창에서 그냥 이 나라 표준 인정이라는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돼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야기 나온 김에.
이 나라 표준 인정이라고 치니까 www.standard.go.kr이라고 하는 웹사이트로 링크된다고 하는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가 표준 인정 통합 정보 시스템이라는 거고요. 거기 들어오시면 국가 표준이니 인정제도니 하는 그런 규정들을 여기서 열람이 가능하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표준 규격인 KS 규격을 검색을 할 건데 이 웹사이트에서 국가 표준 중에서 표준 검색을 클릭을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검색명 또는 그 아까 이야기했던 KS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번호, 검색 번호를 갖다가 입력을 하시면은 그 표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뭐 KSA부터 해서 쭉 나가고 있는데 여기는 KSA 0001번이라고 하는 게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이라고 나와 있고요. 중간에 ISO라는 글자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국제 표준 규격하고 호환되게 만들어진 건 아니고 우리나라 내에서만 통용이 되는 규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메일 하나 검색을 해볼까요? 앞서 하던 것 중에서 KSB ISO 5457이 도면의 크기와 양식을 규정해주는 규격이라고 했는데 도면의 크기와 양식이라고 표준 명령에다가 적으셔도 되고요. 또는 표준 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번호로 검색을 하죠. 번호로 검색할 때는 공백 없이 이걸 주르륵 다 타이핑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공백 없이 KSB ISO 5457 검색을 하면 이 번호로 나오는 규격이 하나 이렇게 딱 떴습니다. 이 녀석 클릭을 하시면 뭐 PDF 리드처럼 그걸 읽을 수 있는 나중에 리드 설치를 하나 하셔야 될 건데 어쨌든 표준 규격이라는 것은 도면의 크기 및 양식을 규정을 하고 있는 거라 말을 하고 있고요. 분야는 KS 규격 중에서 B, 기계 분야에 대한 거고 B의 11번째 규격인데 기계의 일반적인 통용 규격이다 라는 뭐 분야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 저거 하는데 거기서 KS 원문 보기라는 부분에 PDF 이북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이 규격 내용을 여러분이 열람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처음 선택을 하게 되면은 리드, 이 프로그램을 읽는 리드를 설치를 하셔야 될 거고요. 뭐 설치하고 난 다음부터는 뭐 쉽게 열어질 거예요. 자, 화면이 나타났는데 저는 지금 잘 보이는데 여러분은 여기 있는 회색깔 바탕으로 화면으로만 나타날 거예요. 그게 이제 리더 자체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단으로 불법으로 이렇게 퍼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보안이 걸려 있어서 잘 안 보이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출력도 못하고 그리고 뭐 여러분 화면도 잘 안 보이는 상태일 건데 제가 화면을 갖다 사진을 찍어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 뭐 KS 규격이고 이게 도면의 크기 및 양식을 KSB ISO 5457이라는 곳에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도면 규격이 되어 가지고 지금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규격은 1999년도에 뭐 만들어져 가지고 2019년도에 새로 심의를 거쳐서 통과되어 있는 개정된 사항을 지금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뒤쪽을 뭐 넘기다 보면 조금 이따 우리가 하게 될 뭐 도면의 크기 그리고 형식 그리고 그 형식에서의 선의 굵기 띄우기 뭐 그런 것들이 세세하게 다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보여줄 수가 없어서 그냥 패스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실 때 한 번은 들어가 보세요. 이 사이트를 기계 쪽을 나중에 뭐 업으로서 종사를 하게 되면 개수 규격을 항상 자주 보게 되는 그런 일을 겪으실 겁니다. 케이스 규격집 또는 데이터북이라는 책을 팔기는 팝니다. 걔들은 주로 기사 시험용으로 주로 많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야만을 갖다 모아서 그 책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없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필요한 분야는 따로따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 규격을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추후에 이제 급할 때
새로 구매를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구하기도 힘들 겁니다. 여기 사이트를 들어가면 무료로 개수 규격 열람이 가능하더라 라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다음에 필요할 때 급한 상황에서는 검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 때 한번은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현재 있는 KSB ISO 5457이라는 거 한번 꼭 좀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개수 규격에 있는 내용은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이 규격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교재의 뒷부분에 기계제도 이론이라는 내용이 쭉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 내용을 보고 설명을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다음에 한번 이 나라 표준인증이라는 사이트 들어가셔서 국가표준의 표준 검색에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표준 규격이라는 곳에서 내용을 좀 요약을 해서 우리 책에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밖에 있는 점선 2.3선 가상선이라고 했죠. 2.3선 되어 있는 것이 용지라고 보시면 돼요. 종이. 그 종이의 사이즈를 횡을 B1, 종을 A1, 그리고 안에 있는 박스가 그려져 있는데 이 박스 부분의 횡 사이즈를 B2, 종 사이즈를 A2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자, 전체 용지 사이즈는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있는 B1, A1이라는 부분의 사이즈는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용지는 A0부터 해서 A4 용지까지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A4 용지는 크기가 A1, B1,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이즈가 297에 210mm가 되고요. 잠시만요. 기호가 바뀌었네요. B1, A1, B1이 긴 쪽이죠. 횡축이고 A1이 종축입니다. B1이 긴 축인데 여기 짧죠. 여기 좀 기호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A1, B1이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도면은 주로 횡으로 좌우로 길게 놓고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도면 용지에서 오른쪽 하단에는 표제란이라고 하는 것을 주로 기입을 하거든요. 표제란. 그리고 여기에 부품이라고 하는 부품란이 붙기도 하고, 얘가 상부에 붙기도 하고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니까 종으로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횡으로 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게 긴 쪽이 횡, B1을 기반으로 치수를 좀 보시면 되겠네요. A4 용지 같은 경우는 297에 이쪽은 210mm다 라는 거 하나 좀 기억을 하시고, A3 용지 같은 경우는 420에 297mm다 라는 거 하나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A4 용지는 여러분이 많이 쓰잖아요. 리포트 하실 때도 사용을 하시고, 일반 프린터에서 주로 많이 쓰는 용지다 보니까 A4 용지 사이즈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A3 같은 경우는 레이저 프린터 중에서도 A3 잉크젯도 되지만은 주로 이제 사무실 쪽에서 간단한 도면들 뽑을 때 A3 용지를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A4보다는 주로 작은 거는 A3로 많이 뽑고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주로 A1이나 A0 같은 거 아주 큰 것들도 주로 사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A3까지는 주로 일반 프린터에서 많이 출력이 되는데요. A2 이상 되는 것들은 플로트라는 기계에서 주로 출력을 해요. 구글에서 플로트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얘와 같은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래에는 인쇄소 가시면 이런 기계를 가지고 현수막 같은 것도 출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A0 용지까지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들, 또는 A1까지 들어가는 그런 기계들이 있는데, 얘를 갖다가 주로 플로트라고 하고, 과거에는 프린터가 일반화 안 되어 있을 때 큰 도면을 뽑을 때 플로트를 많이 썼고요. 오토캐드에서도 출력을 플롯이라는 용어를 좀 사용해서 출력하는 명령어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로 쓰게 되는 게 A3는 아마 많이 쓰실 거예요. 여러분이 사무실에서 도면 작업을 할 때 A3 용지는 420에 297mm다.
자, A3 두 장을 겹치게 되면 297에 210인데 두 장을 나란히 놨게 되면은 이렇게 210mm, 297mm A4가 하나 있는데요. 그 옆에 똑같이 A4를 하나 더 놨게 되면 요 길이는 210의 2배니까 420이 되겠죠. 그리고 요 위로는 297mm가 될 겁니다. 저 A3 용지는 A4가 두 장이 이렇게 하나 더 붙은 거, 두 장이 붙은 게 A3 용지가 됩니다. 이 A3가 두 장이 붙은 것이 요거는 A2가 되고요. A2 두 장이 붙은 것이 A1이 되고 A1 용지가 두 장이 붙은 것이 A0 용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4 용지 치수 하나 알고 계시면 그것을 두 배씩 해가면 단 치수를 외울 수가 있으니까 일단 A4 297에 210, 이왕이면 A3 420에 297mm 요거 하나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도에 사용되는 용지는 이 정도로 사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시면 척도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앞서서 이 끝에 표기해 주는 걸 갖다가 표제란이라고 했습니다. 표제란. 도면의 도명, 그리고 척도, 각법과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도면에는 제일 먼저 기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도로 보게 되면은 축척이라는 걸 사용을 하죠. 실제적인 거리를 얼마로 축소해서 그렸는지를 갖다가 표현해 주는 거, 축척이라고 하는 것을 도면의 한쪽 구석, 지도의 한쪽 구석에다가 막대기로 표현해 주는데, 기계도면 같은 경우는 이 척도라는 표현을 써서 실물에 대해 가지고 내가 작업한 이 그림이 몇 배 정도로 차이가 나는지를 갖다가 표현해 주게 됩니다. 자, 척도에서의 앞부분은 도면에서의 크기고요. 뒤에는 실제 물건의 크기를 갖다가 기준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대 2다 라고 하면 실물에 2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요거. 여러 선 안에 실물이 있습니다. 막대기가. 이 실물의 사이즈가 예를 들어 2mm다 라고 하면 도면에 내가 그림을 표현할 때는 반인 1mm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즉 실물을 2분의 1 줄여서 표현해 준 거죠. 그런 것들 실제로 도면상에 모든 치수들이 다 들어가지만 가끔 치수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물건을 가공하는 사람이 빠진 치수를 설계자한테 계속 연락을 할 수는 없잖아요. 도면상에 자를 갖다 대고 실제 물건의 사이즈가 얼마가 되는지를 이 척도를 보고 계산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해요. 이런 물건이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 한쪽 구석에 척도가 1대2라고 만약에 적혀 있다 라고 하면 이것은 도면의 1mm가 실물의 2mm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자를 가져와서 여기를 재었어요. 도면을 재니까 이 사이즈가 15mm 였다고 합시다. 그럼 실제 물건은 이것의 2배가 된다는 이야기죠. 즉 여기가 실제 물건은 30mm가 돼야 된다. 이 도면을 보고 물건을 가공했을 때 나온 물건이 30mm가 돼야 되는 것들을 치수가 기입이 되지 않아도 자를 가지고 측정을 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기 위해 가지고 척도라는 게 항상 나오고요. 대충 도면상의 그림을 보고 실물의 크기를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감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척도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척도 표기가 반대가 돼버리면 내가 그려놨던 거하고 실물하고가 완전 다른 물건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실물의 크기가 1이고 요게 2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땡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비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A 대 B라고 하는 거. B에 대해 가지고 A가 얼마만한 크기를 가지는지를 표현해 주는 거죠.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비례 방정식이라는 거 배운 거 기억납니까? 예를 들어 1대 2는 X 대 4다. 요게 B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등식이 들어가 가지고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이 계산 어떻게 했나요? 뭐 두 가지 방법 썼을 거예요. 뭐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하고 저 곱해줘 가지고 이꼴에 좌우로 나눠주는 거. 저 곱해주면 2x는 밖에 있는 거 곱해주면 4 해서 x는 2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 1대2 비율을 가지는 게 4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2가 되겠죠. 2대 4니까 1대2 비율을 가지는 거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계산되는 게 이 꽁꽁이라는 게 어찌 보면 나눗셈이라고 보시면 돼요. b라는 게. 이걸 나눗셈으로 보고 표현해주면 이 부분은 2분의 1 땡땡 뒤에 있는 부분은 분모입니다. 얘는 땡땡 뒤에 있는 게 4죠. 분모로 가고 앞에 있는 x는 분자로 갑니다. 그러면 4분의 x. 결국 양변에 4를 곱해주면 얘 약분돼서 없어지고 얘는 약분되어서 2가 남을 거예요. 이렇게 뭐 계산되는 거 초등학교 때 아마 배웠는데 여기 있는 땡땡을 그냥 나눗셈이라고 보세요. 나눗셈이라고. 그렇게 해서 놓은 값이 실제 물건에 대한 비를 이야기한다 보시면 됩니다. 즉 여기가 1대 2다 라고 하면 이 땡땡이를 나눗셈으로 보고 얘는 2분의 1이 될 거잖아요. 실제 물건을 2분의 1로 축소시켜 가지고 도면에다가 그렸다라고 그냥 인식을 하시면 돼요. 좀 바꿔볼게요. 그러면 2대 1이다. 그러면 땡땡 나눠주니까 1분의 2니까 2가 되죠. 실제 물건을 2배로 확대해서 도면에다 표현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표현을 나눗셈으로 해서 실제 물건에 대한 비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만 더 합시다. 그럼 3대 1이다 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제 물건을 네, 맞습니다. 3배 확대해 가지고 도면에 표현을 해줬다 라고 하는 거죠. 실제 물건이 있는데 얘가 만약 10mm였다. 그것을 실물인데 이거를 도면에 내가 표현할 때 3대 1의 축적을 썼다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30mm로 도면에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를 갖다 대면 이게 30mm가 될 거잖아요. 그럼 실물은 3배 확대된 거니까 그걸 3을 나눠서 10mm가 되겠구나 라고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말이 많았는데 뭐 땡땡이 나눠줘 가지고 그 전체 값이 실물에 대한 배의 크기가 된다. 그게 1대 1로 놓게 되면 실제 물건의 사이즈하고 도면에 그린 사이즈하고가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물하고 똑같은 척 크기를 가진다. 그래서 현척이라는 표현을 써요. 현척. 실제 물건이 크기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 10mm면 도면에도 얘와 똑같은 크기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10mm로. 종이에 있는 그림 크기를 보면 실제 물건은 종이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은 크기를 가지겠구나. 이 정도로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사람은 이해를 하게 되겠죠. 요것보다 이 크기보다 더 작게 그린 거 축소시킨 거죠. 작게 된 거는 실제 물건보다 작아지는 케이스죠. 뭐 분의 1로 놓는 거 그런 거를 축소시켰다 해서 축척이라고 합니다. 축소시킨 스케일로 그려준 거다. 그거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나눠주게 되면은 뭐 분의 1, 1보다 작은 값이 나오는 경우가 축척이 되는 거죠. 50분의 1, 10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앞부분의 숫자가 크게 되는 경우 이 나눠주게 되면은 5가 되죠. 얘 나눠주게 되면은 얘는 1이 되고 2가 되고 얘 나눠주면 10이 되죠. 5배 확대한 거고 2배 확대한 거고 얘는 10배 확대한 겁니다. 몇 배 확대해서 그린 거 그걸 갖다가 배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면에서. 척도를 현적으로 주로 많이 그리는데 큰 물건을 작은 종이 안에다 다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축척이라고 하는 작게 그리는 게 있고요. 작은 부소
마이크로로 나타나는 부속이라든지 1, 2mm로 나타나는 부속을 도면에 똑같이 그려버리면 그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표현해 준 걸 배척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는 척도라는 거 기본 개념 꼭 좀 알아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도면의 기본이고 이걸 표현을 잘못해 버리시면 엄청나게 위험한 물건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도면을 주로 양식을 많이 쓰거든요. 한번 작업해 놓은 요거를 그대로 쓰다 보면 척도를 수정을 안 하고 작업해서 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여기가 3대 1이었던 거를 그대로 작업을 해서 줬다 그러면 실제 물건은 3배로 크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뭐 그럼 그럴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지만 고가의 소재를 갖다가 3배로 크게 만들어서 낭비를 해버린 거잖아요. 재산상의 소재의 낭비가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척도를 조심해서 여러분이 기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어쨌든 뭐 축척, 현척, 배척이라는 거 배웠고요. 여기 현척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사이즈와 동일한 크기를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다른 말로는 실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현척이니 실척이니 같은 말이에요. 풀스케일, 전체 크기를 그대로 넣은 거다. 그리고 NS로 표현하는 not scale이라고 하는 거는 비례가 아니라 임의 비례로 집어넣은 겁니다. 임의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1대2, 3대2 그렇게 딱딱 정해서 넣는 것이 아니라 요거 무관하게 그러니까 임의로 그린 겁니다. 어디는 크고 어디는 작게 그런 걸 NS 비례가 없는 걸 NS 표현한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네요. 아휴, 겨우 한 페이지나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우리 좀 쉬었다가 이론 시작을 했으니까 좀 더 진도를 나가고요. CAD 실습하는 거는 여건이 되면 오늘 하고 안 되면 좀 후에 진행하는 걸 좀 할게요. 잠시 쉬었다가 210페이지에 있는 선의 종류 및 굵기 용도라는 부분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했습니다.